공천 때문에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 지금 비명계 지역구에 친명 의원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소위 친문으로 알려졌던 핵심적인 의원들 지역구가 소위 수박을 깨자라고 하는 친명 후보군에 의해서 지금 상당히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 양문석 씨의 경우에도 전해철 의원 지역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수박의 뿌리요 줄기요 수박 그 자체인 경기도 안산 상록구 갑 국회의원 전해철과 싸우러 갑니다. 그 수박의 뿌리를 뽑아버리겠습니다. 그 수박의 줄기를 쳐내겠습니다. 그 수박 자체를 깨뜨려버리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수박을 깨자라는 이름으로 소위 친문 의원 지역구들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에 대해서도 호소들이 상당히 들어가지 않겠는가. 우리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호소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또 그런 것들이 또 행동으로 나서게 할 요인이 될 가능성도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많이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비명계 윤영찬 의원 지역구에는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뭐 양문석 전 방통위에 계시던 분, 전해철 의원 지역구 가 계시다 그러고. 제가 알기로 또 이소영 원내대변인 지역구에도 이은영 소장. 그분이 가신다 얘기를 들었고. 이원호 의원 지역구 화성 동탄인가 거기도 진석범 씨라고 그분이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 가는데 공천이라는 게 그렇게 뭐 표적 공천을 하지는 않고요. 어차피 그 경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뭐 비명계를 자기 공천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객 공천을 보란 듯이 해가지고 그 갈등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자기는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좋아하는 지지자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금 의원님 저 신당 만드시느라고 아주 애쓰시는데 이왕이면 조홍천, 박용진, 이상민 이런 의원들 좀 다 데려가시면 어떠냐. 이분이 응원을 하시는 건지 조롱을 하시는 그러니까. 정말로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위험하다고 보는 게 사실 조홍천, 박용진, 이상민 이런 의원들이 다 민주당 의원들이고 의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같은 당인데도. 그런 거를 사실은 지도부가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민주당이 이제 역량이 있는 것은 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다른 의견도 있는 사람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공공연하게 수박 얘기하고 주류가 아닌 데 가서 공천 받으려고 움직임을 하는 것이 계속되고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으면 그 지지층들도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럼 선거 결과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문제를 갖다 인식하고 있고요. 당에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지시해갖고 엄정하게 경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출마자 또는 당원을 대상으로 당의 단합을 해치는 과도한 언사와 상대의 인격을 훼손하는 모욕적 발언은 부적절하다. 이러한 언행 전반에 대해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논란이 된 사항이라는 게 수박 관련된 사항입니다.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어쨌든 지역 내에서 입지를 확보하려고 하면은 나는 뭐 친명이다, 저쪽은 비명이다 이렇게 그런 구도를 만들어 갖고서 지지자들 확보하는 뭐 그런 수단을 본인이 주장하는 거지. 뭐 저는 그렇습니다. 민주당에 무슨 친명계라는 계파가 있습니까? 사실 친명계라고 계파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모임이 있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런 모임이 없거든요. 비명은 모임이 있고 여러 다른 그룹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를 보고서 친명계 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모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맹세코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수박 소리 들으시고. 저 수박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당에 공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피해 갖고서 뭐 전략 공천한다고라는 문제가 생겨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내년 총선은 오직 당선 가능성입니다. 사실은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철저하게 권리당원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 50대 50 해갖고 그렇게 후보를 뽑아야지 다른 방식을 적용했다고 하면 당이 성하지 못하죠. 김 실장님,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지만 꼭 관심을 둬야 되는 보궐선거가 있다라고 하셨던데 어떤 곳인가요?
이거 생각도 안 하고 왔는데 질문을 막 훅훅 던지시네요. 네. 올해 선거가 하나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강서구. 모르시죠? 네, 10월 11일 날 강서구 보궐선거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보궐선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여야 지도부가 모두 일부러 관심을 안 두는 겁니다. 왜요? 현재선 굉장히 뜨거워요. 근데 왜냐하면 이 보궐선거가 서울 지역에 기초단체장 한 명 뽑는 거지만 이걸 만약에 여당이 지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가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총선에 대한 모의고사 예,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되는군요. 그리고 야당으로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강서 지역 출신이기도 하지만은 거기가 전통적으로 야당이 좀 야당? 유리해요. 네. 여당이 당선되기도 했지만 야당이 더 당선된 적이 많은 동네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궐선거라는 건요. 조직 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의 단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도 작년이죠. 작년에도 민주당이 조직이 그 강서 지역 내에 단합이 안 돼가지고 선거에서 조직을 동원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이번에 또 분열사를 겪는다? 그렇게 되면 곤란하죠. 국힘도 마찬가지예요. 국힘도 구의원, 시의원들이 명함을 내미시는데 그분들 갖고는 힘들어요. 판세 자체가. 예. 어쨌거나 이달 말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이 돼요. 예. 근데 이게 정치적 의미가 있어요. 상당히. 여야 지도부가 공히 부담스러운 선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사실 조국 전 장관이 유죄 판결 받은 가운데 유재수 전 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가 들어있고요. 이 감찰 무마를 양심 선언한 사람이 바로 김태우 전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양심 선언한 그 가운데에서 일부가 비밀 누설이다라고 해서 지금 유죄 판결이 났는데요. 과연 이 재판이 공정한가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양심선언 가운데에서 일부가 이 비밀 누설이라고 하는데 양심선언 가운데 비밀 누설이 아닌 양심선언이 있느냐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청와대가 얼마나 소위 감찰반이라고 하는 것이 무소불위로 움직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폭로해 준 사람이 바로 김태우 구청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김태우 전 구청장 같은 경우는 뭐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 판결 내용에 관련해서 우리가 뭐 당부를 따지는 건 전혀 무의미한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민주당에서 우리 김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시 의원들이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해 갖고서 구청장 선거 실패한다고 하면 뭐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들을 의원들이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편 이낙연 전 대표 귀국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는 내년 총선은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이 전 대표가 민주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봅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어쨌든 본인이 내년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걸 생각합니다. 지난번 대선 나오면서 종로구 국회의원이셨는데 경선 도중에 불출마를 하셨습니다. 네. 그것도 지역구에 가서 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구에 가서 불출마 선언하셨고 당시 여러 가지 내부적인 비판도 많이 있었는데요. 더군다나 총리까지 지내시고 대선 경선에 나오시면서 국회의원을 불출마하셨던 분이 다시 또 어느 지역구가 출마한다는 것은 뭐 보기 좋아 보이지 않는데 또 불출마하신다고 하니까 뭐 잘하셨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전 정부에서 총리까지 지내본 아니십니까? 사실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시 내년 총선에서 실패한다고 하면은 예. 뭐 전 정권의 성과가 지금도 다 부인되고 있는데 다 지금도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뭐 기승전 문재인 정부 탓하고 있는데 만약 내년 총선에 실패한다고 하면 본인이 일했던 예. 전 정권이 전면적으로 부인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역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쨌든 분열하지 않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정성우 의원이 희망사이고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요. 이번에 이낙연 대표가 귀국을 하시면 좀 순탄치는 않을 거예요. 정치권이.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낙연 대표가 이번에 24일 날 귀국하면
그 한국 정치 상황을 엄중히 지켜만 보고 계시진 않을 것 같다. 네. 엄중 낙연은 없다. 네, 예. 그렇게 봅니다. 아. 이낙연 대표가 이제 귀국을 앞두고 신이낙연계 의원들이 의견을 많이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분들 통화를 해봤어요. 아, 네. 그래서 통화해봤더니 의견이 반반씩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귀국을 하면 한국 정치 상황에서 지금 수박 대장 아니에요. 지금 이낙연 대표가 수박 대장으로 찍혀 있는 상황에서 당 내부를 초래하면 또 당신 또 욕먹으니까 어차피 내년 총선 이후 또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는 것이 좋겠다. 당분간 관망해라. 지금까지 하던 대로 엄중히 지켜만 보고 계셔라. 라고 조언하신 분도 있고 나머지는 이번만큼은 귀국하셔서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견을 좀 내라는 의견을 내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통화하신 분들은 대체로 이번만큼은 귀국하셔서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실 거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낙연 대표가 귀국하시면 이번만큼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 발언을 많이 하실 것이다 라고 봅니다. 마침 나오셨으니까 정성훈 의원님한테 친명계 좌장은 아니라 하시면 어쨌거나 뭐 이재명 대표가 가까우신 분이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하세요. 이낙연 대표 귀국하면 고문으로 모신다든가. 아, 오히려 선. 예,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당연직 상임 고문이십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좀 정치적인 역할을 공간을 좀 공개적으로 좀 드리는 것도 네. 나쁘지 않다죠. 그리고 저는 뭐 동의합니다. 그냥. 네. 아예 선수를 쳐라는 아니, 좋으니까요. 상임 예. 고문이시기 때문에 예. 전직 당대표는 우리 당원상 이제 상임 고문으로 모시게 돼 있기 때문에 상임 고문으로서 역할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내년 총선이거든요. 내년 총선에 앞서 당내 경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선을 함에 있어서 저는 이낙연 대표가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이낙연 대표하고 가까웠던 의원들의 큰 도움이 되지 않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경선 과정에서. 아니, 저는 그게 왜냐? 지금 사실은 일반 우리 당원들의 권리당원 50%인데 당원들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으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미 조국 전 장관의 움직임도 그러하고요. 또 이낙연 대표의 귀국도 그러합니다만은 결국은 포스트 이재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경쟁을 시작하는 것이다. 혹은 또 뭐 포스트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내 세력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이냐 이 경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그 이낙연 대표가 어떤 정치적 행보를 걸으실 건가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어요. 박광훈 원내대표의 워딩을 지켜보시면 돼요. 이분이 언론인 출신인데 당 내분 상황과 관련해서 더 잘 아실 거예요. 거의 언급을 안 하시잖아요. 할 말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말을 아끼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인가 거기서 그 발언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그 박광훈 원내대표하고 온도차가 코드는 확 달라요. 달랐죠. 예. 예, 이재명 대표는 거기서 이제 단합을 강조를 하셨는데 박광훈 대표는 혁신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박광훈 원내대표가 지금은 그 당 운영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많이 협조하는 분위기지만 아시다시피 박광훈 원내대표는 이낙연계로 되잖아요. 다 분류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박광훈 원내대표가 이낙연 대표가 귀국할 즈음이면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가늠이 좀 되지 않을까. 이낙연 대표가 오신다고 해서 물론 초기에 여러 가지 분란이 있을 수가 있고 갈등이 생길 수는 있는데 저는 크게 달라질 거라고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정부에서 총리를 하시고 당으로 와서 선대위원장을 맡고 대표를 맡으면서 당을 끌고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대표를 하시던 분이 이해찬 대표였거든요. 근데 이해찬 대표의 어떤 당 운영 방안에 대해서 조금 좀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낙연 총리가 오시면 좀 달라질 거다. 이 기대를 그때도 많이 했는데 거의 본인 목소리를 못 내셨어요. 만약에 이낙연 전 총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정말 갈등이 생겨가지고 대결 구도로 가게 되면 저는 싸움은 이재명 대표가 훨씬 잘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성 지지층이나 당원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어딘가에서 싸워서 좀 에너지를 얻고 싶어 하는데 네. 당내 갈등을 통해서 그걸 오히려 더 흡수할 수가 있다고 보고 예. 박강원 원내대표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물론 온도차가 약간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이낙연 대표가 나와서 각을 세우고 싸우지 않는 이상 네. 총선 앞두고 그렇게 갈라지진 않을 거거든요. 문제는 이낙연 대표가 얼마나 진짜 정면으로 부딪히냐 하는 문제인데 네. 별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위 말하는 올드보이들의 귀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미 당대표를 지내시고 총리도 지내시고 하신 분이 와서 혁신을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맞을까. 사실은 민주당이 이 정도 위기에 빠져 있으면 초선 의원들이 나서야 되는데 신선한 인물로. 거기서 에너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김태선 의원님 같은 분이 있어야 민주당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왜 탈당을 하셔가지고 정말 저의 소중함을 느끼라는 거죠. 혹시 우리 김 실장님 가끔 이재명 대표랑 통화하시잖아요. 뭐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언급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있죠. 뭐라고 하시던가요? 밝히면 안 되죠. 그런 방송 이제 그만 출연해야 돼요. 아니, 감독들 오늘이 나왔는데 마지막 하나- 방송이에요? 그런 말씀 드리고 갈게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저희 편집을 해드릴 수 있어요. 정성호 의원님이 굉장히 당황하고 계세요, 지금.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나요? 아이, 뭐, 표정이 많은 걸 얘기해 주시고요. 예, 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